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늘 함께 하시는 카드 부분 났었는데 어디 갔지? 제가 이제 우기 8년간님도 또 좋은 곳에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산 들고 오셨네.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 쓴 새벽 편지인데 요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보살이 되려면, 보살 마살이 되려면 몇 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여기 우리 절에 왔던 거사님 중에서 이제 거사님 세 분하고 이렇게 거사님 따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금강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금강경이 참 좋은 경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 가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32분 중에서 법회인요분, 또 무슨 서명기청분, 대승정종분, 묘행무주분, 열의실전 중에서 분 이름이 있는데 32가지 분 이름인데 분 이름 해석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 이름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 법사님께서 자비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 관세음보살이 가진 마음도 있지만 자비심 하게 되면 늘 저는 여기 옛날에 우리 절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신 우리 보살님 한분 최훈암 보살님이라고 수원서 오신 보살님 내려온 어머니십니다만 그 보살님 그 생각이 나시 여기에서 여기에 모셔놓고 지금 많은 필요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함께 하신 해주인 오익선 능성구씨, 해주후인 오신영 만남박씨, 해주인 오대근 수능유인 안윤, 해주인 오정환 연안유인 이오경, 해주인 오씨 동생 해주인 오씨 태하영가, 그리고 만년연구입회와 함께 백중천부기도 제4제를 맞은 모든 영가님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기포의 세대편지 214 동봉 제4장 묘행 무주분. 묘행이 곧 무주고 무주가 곧 묘행입니다. 같은 존재의 두 가지 이름이지요. 수달자가 본명이라면 극고독이 별명이고 김정희가 본명이라면 추사나 완당 등이 별명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묘행이 만일 본명이라면 무주는 별명이 될 것이고 무주가 만일 본명이라면 틀림없이 묘행이 별명이겠죠. 묘행무주분이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불이 홀로 이름씨라면 고유명사는 홀로 이름씨, 순수문이는 홀로 이름씨라고 합니다. 두루 이름씨는 뭐죠? 보통명사죠. 두루 이름씨로 열의 식포가 있습니다. 묘행은 주처가 마음이므로 주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하루에도 아니 매 순간 매 찰나마다 84,000을 제곱한 수보다 더 많이 변덕을 부리니까요.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옛날 우리 쓰는 말에 문지방 하나 상 들고 넘어가면서 12번 마음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자 마음이었는데 여자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매 순간 매 찰나마다 84,000을 제곱한 숫자입니다. 약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5,600만인데 약 70억을 잡으면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정도 되거든요. 이는 매초 매 찰나마다 아니 지구 전체 인구 숫자만큼이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수없이 바뀌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무주가 그대로 묘행입니다. 무주가 움직시고 묘행이 이름시인지 아니면 묘행이 그림 움직시고 무주가 어찌 이름시인지 그림 움직시는
뭐죠? 형용동사고.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어찌 이것이 뭐죠? 부사명사입니다. 부사로 된 그런 명사죠. 하여간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덕천과 흑암천의 관계입니다. 공덕천에 있는 곳에 흑암천이 있고 흑암천 가는 곳에 공덕천이 있죠. 피 안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차 안이 있었고 차 안에 있는 까닭에 피 안이 설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보살이 어떻게 닦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요행하라 하십니다. 보살시기로 승진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주어진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야 합니다. 일종 운전면허 시험증을 따르면 80점 이상 필기에 붙고 실기에도 합격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20몇 년 전에, 한 25년 전에 따르면 지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일종 따려면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보살의 자격증명서는 쉽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묘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무주이어야만 발급됩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제가 있지요. 그 과제는 묘행입니다. 묘행은 6가지 과목이 있는데 역시 필기와 실기는 기본입니다. 6가지 과목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빛깔, 소리, 냄새, 맛깔, 다음 이치, 색선형 이축법입니다. 그게 바로 6가지 과목이에요. 과목을 6가지 들었는데 그 과목을 치르는 그런 모든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들 6가지 과목의 주제는 과목이라는 건 무슨 물리, 탐구,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그런 과목이죠. 이들 6가지 과목의 주제는 한결같이 보시입니다. 나눔입니다. 어떤 것을 보시할까? 상대는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까? 현금이 좋을까? 아니면 상품권이 좋을까? 입을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요즘은 입을거리, 먹을거리 갖다가 먹거리라고 줄여서 합니다만 원래 국어문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국어사전에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입을거리는 그럼 입거리라고 해야 되는데 입거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먹을거리는 먹다이기 때문에 먹다라는 기억과시 붙게 되면 먹을거리가 되지 먹거리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먹거리라고 써요. 부피 크고 값 싼 것. 선물 받으면 부피는 좀 큼직하고 싸다가 부피 크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작지만 비싸고 귀한 것. 결혼 예물을 받았는데 크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큰 거 좋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큰 자동차를 받는 건 거지만 그 외에 작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작으면서 귀하게 좋겠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빛깔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지요. 어르신이냐 어린이냐, 어르신이라면 연세가 취하면, 어린이라면 몇 살쯤, 선물 고르는 쉽지 않습니다. 옷이 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숙박권이 있고 여행 티켓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할 것이며 어떤 빛깔을 고를 것이며 어떤 디자인을 고르면 좋을까요? 과연 어느 정도 선이 알맞겠습니까? 선물할 때 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둘째,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질량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질량을 갖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시오 비품이고 나눔이라면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고 수량이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라면 선물로서의 유형성을 지닙니다. 모양 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비구유물에는 들지 않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녹음기고 카메라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카메라 같은 걸 갖고 싶더라고요. 특히 소니라든가 펜타스, 아사히 이런 거, 캐논 너무 좋았거든요. 녹음기도 소니 녹음기 좋았지 않습니까? 큰 스님의 법문을 녹음하고 영상을 남기면 필요했으니까요. 영화관이나 음악당 티켓도 스님들에게는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질 좋은 소리를 보시할까? 지금은 산사음악회가 유행하지만 1980년대에서 90년대 말까지 절에서는 합창단이 유행했고 가릉빈가의 음성을 불전에 공양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개성이 생각납니다. 성화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마랑날의 미묘한 향기로다. 어떻습니까? 보시는 최고 아니는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주가 조건이지요. 무주, 즉 집착함이 없는 게 조건이에요.
셋째, 코에 맡아지는 향기입니다. 주제를 향기에서 냄새를 바꿔도 좋습니다. 스승님 고암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리 말씀하시면 저한테요. 자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뭔 줄 아는가? 내가 큰 스님으로 물어보자 큰 스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람 냄새라네. 사람 냄새?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를 지나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큰 스님 말씀을 듣는 시주가 어느 날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 어디 나가시려면 아무리 스님이라도 바르셔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화장품만 사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화장품 하면 여성이지요. 그러나 남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요즘 와서 보니까 남성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BTN 불교 텔레비전 열린 법회 출연차 분장을 받아본 것 외에 화장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일산에 있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스님 시간 좀 내시겠습니까? 수의사도 없이 다짜고짜 시간 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낼 수 있지. 언제? 네, 큰 스님 목요일 어떠세요? 목요일? 스케줄 좀 보고 내가 좀 이따 전화하면서 고마워. 네, 큰 스님. 그동안 아프리카 가 있느라 좋은 구경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꼭 구경시키겠다는 후배 스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보니 일상에 무슨 인공호수라는데 참 크더군요. 유성도시의 꽃전시회니 빛깔을 말할 것도 없고 앙증맞은 꽃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선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향기를 훔치지 마라. 이게 세 번째가 향기입니다. 향기를 훔치지 마라. 네 번째가 아닙니다. 넷째는 맛감입니다. 맛의 한자 만미자에는 입구변에 안일자 썼습니다. 만미자. 입구변에 안일미자를 쓴 게 만미자입니다. 맛의 특성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은 광자로 전달됩니다. 광자. 이게 앞빛에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는 분자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음식은 아닙니다. 맛은 다릅니다. 옛날 한자를 만든 사람이 자연과학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음식이 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은 음식이 지닌 냄새 때문입니다. 아, 참 청장 냄새 좋다. 그 냄새지 맛은 아닙니다. 아, 파스타 맛이 참 좋을 것 같아. 역시 냄새지 아닙니다. 꽁치를 굽는 냄새가 2층, 3층에서 느껴지는데 그건 냄새지 맛은 아닙니다.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의 맛은 맛보기 전에는 아직이라는 맛보기 입구자에다가 전에는 아직이라는 안일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 음수의 냉난을 자지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인이 음수의 냉난을 자지라. 꼭 욕같이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물을 마셔봐야 차고 따스함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한문의 수거입니다. 음식 보시는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는 모양이 남아있지만 음식 보시 먹는 기분은 그 자리에서 쓰는 게 고작이라서 책이나 장신구처럼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상징하며 주고받는 예물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단 1%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으니 몸이 요구하는 영양은 안 되겠지요. 다른 건 다 남는데 음식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 그건 내가 다 100% 섭취하지만 다른 거 섭취 못하잖아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내가 먹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좋은 보석 있으면 직접 차지도 못한답니다. 어디다 저 어디 은행에 갔다가 맡겨두고 특별한 어떤 기념 때만 꺼내다 찬답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실반지, 꽃반지를 해주더라도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식에서 무주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향기와 음식 따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밥 한 끼 살게. 선배님 한 통 내십시오. 우리 딸 국수 먹으러 곧 오라고. 먹은 놈이 물 탄다고 하잖아. 환갑 잔치는 먹는 것이지. 심지어 상같이 계란을 만들어서 물론 이건 공자님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다섯째는 다음입니다. 다음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진리장을 가진 물체는 같은 그 끼리의 자성체만 아니라면 청력보다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같은 그 끼리는 밀어냅니다. 자석은요. 그렇죠?
특별히 경계할 일도 없고 미워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으면 가까울수록 친해지게 되고 우정이 짙어지고 사랑의 싹을 틔우고 나아가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피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 다음은 손입니다. 손 숫자에다가 그 첩자를 쓰면 첩팔접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첩자에다 첩자가 첩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첩자가 설립 밑에 계집에서 써가지고 그 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옆에서 서서 있어야지 앉아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첩은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안에만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첩자는 보면은 앉아서 머리 믿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안에 첩자입니다. 그래서 첩자는 서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비서라든가 밑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1차 다음은 손이고 2차 다음은 얼굴입니다. 따라서 저쪽의 점은 시중 드는 여인에게서 온 말인데 가까이 시중을 주다 보면 많이 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버금여인이 됩니다. 세컨드라는 말이 우리말은 버금여인이잖아요. 이런 말은 잘 안 써야 되는 말인데 그냥 썼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어서 그래요. 접촉의 촉은 닭가의 의미입니다. 뿔을 각자를 썼는데 뿔을 가진 물소, 사냥, 버팔로 등은 머리에 뿔을 이용해 상대방을 들이받고 찌릅니다. 이는 위협을 느꼈을 때나 천적이기도 취하는 행동이지만 애정 표현에도 적용되고 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비비는 거야. 뿔을 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그게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뽀뽀부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손부터 싹 잡는 거예요. 촉이 느껴지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랬을 때 뽀뽀가 되겠죠. 6번째는 이치입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알고 사랑과 미움을 가르치고 인생과 철학과 삶을 이야기하고 종교와 문화를 짚고 이해하는 것이 모두 이치고 진리며 법입니다. 과학도 수학도 물리학의 세계도 생물과 과학과 윤리도 법칙이고 진리며 법입니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 앞에서는 그게 나왔죠. 앞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성한나님 그걸 우리 참다운 공양으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행도 앞에 얘기했고 끝에 가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들 6가지 과목에 하나하나 부여된 무주의 법칙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8월 2일 2015년 곤지암 무저 선창에서 이 글을 오늘 사제를 맞이하신 모든 영가님들에게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시식을 맞이하신 시식을 받으시는 그런 또 해주 오씨 영가님들과 그리고 우기팔 영가님에게도 이 공덕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비신보살을 통해서 우리 만년유패 영단에 모셔져 있는 모든 영가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공덕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